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종목 리포트 연말 대응 전략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번 주 연말 대응과 관련해서 전기전자 그리고 통신업종에서 유망한 종목을 짚어주신다고 하셨는데 특히나 배당과 관련해서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LG 이노텍, 그리고 SK텔레콤, 그리고 파트론 모두 다 작전 리포트에서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인데요. 그러면 작전 리포트와 맞추어서 혹 포트폴리오에 내가 편입을 해놓았다. 그러면 적어도 수익률이 2자릿수 이상 갖고 계실 텐데 내가 이 현 상황에서 가지고 가야 할지 아니면 수익 실현을 챙겼다가 재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트론인데요. 11월 23일 하이투자증권 그리고 11월 25일 현대차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토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파트론도 10월 15일경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 15일이면 한글날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리뷰가 아닌 종목 리포트를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제목을 적어서 말씀을 드렸냐면 이보다 더 내려갈 곳이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올 때까지 좀 온 것 같습니다. 하락을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보다 더 내려갈 곳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 평행한 선을 그어놓고 전 저점 영역들에서 반등이 나왔었다라는 모습들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서 접근을 하시기에 시간이 얼마큼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리스크적으로 여기서 더 내려갈 손실률 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내려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파트론을 10월 15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상승도를 본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35% 정도는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작전 리포트에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이 적어도 시청자분들께서 매수를 하셨을 때 너무 큰 손실을 가져오지 않을 만한 구간에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릴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모멘텀, 미래를 위한 기업의 준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체크를 하고서 말씀을 드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신다면 파트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안테나, 렌즈, 진동기와 관련된 부분들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액의 대부분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용 부품이 매출 비중의 83%, 84%까지도 집계가 되고 있고요. 비휴대폰용 부품은 15에서 16% 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휴대폰용 부품은 카메라 모듈, 안테나, 진동 모터 정도가 되고요. 비휴대폰용 부품은 전장용 카메라 모듈,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용 모듈, 그리고 센서류, 그리고 LED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미래 산업을 향해서, 미래 먹거리를 향해서 LED와 관련된 부분, 차량용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파트론의 미래 먹거리, 모멘텀은 전장 부품 쪽으로 준비가 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장 부품 관련된 매출 비중도 19년도에는 17%, 20년도에는 25%까지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사업으로는 휴대폰용 부품으로 좀 집계가 될 텐데요. 5G 라우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5G 라우터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는 와이파이가 워낙 잘 되고 있지만 와이파이 이전 세대를 보면 손에 하나씩 에그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시절에 카페나 사무실, 내 사무실을 벗어난 곳에서는 그 에그의 스위치를 열면
일명 테더링이라는 기능들이 켜졌죠. 이런 쪽으로 개발도상국에 아직 와이파이가 우리나라만큼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이 에그, 휴대용 단말기를 조금 가지고 다니는 모습들, 여기에도 주요한 기술들을 파트론이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파트론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기존 스마트폰용 부품 사업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고요. 신규 사업, 미래 먹거리로서는 전장 부품 사업의 매출이 늘고 있다. 그리고 5G 먹거리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때 매출 다각화와 다변화가 잘 준비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0월 15일부터 지금까지 35%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포착된 종목 바로 파트론이었습니다. 작전 리포트에서 사실 처음 나온 종목이 아니지만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LG이노텍 그리고 SK텔레콤 오늘의 파트론까지 수익이 대단합니다. 일단 LG이노텍이 66%, SK텔레콤은 20%고요. 파트론은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태까지 3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전 리포트를 시청하시고 이 종목을 꾸준히 모아 오셨다면 많은 수익률을 챙겨갔을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 상승에 따라 또 다시 신규 진입하기는 또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응 작전 세워볼까요? 네, 파트론 이제 연말 시장이 되면서 이쯤에서는 내가 수익 실현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 포인트들을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 제가 생각하는 연말 대응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은 P와 Q의 동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P는 가격이겠죠. ASP,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기존 플래그십 모델 위주로 탑재되던 OIS가 내년부터는 저가형, 보급형 갤럭시 모델인 A 시리즈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OIS 채용 시 카메라 모듈 가격이 약 10% 내외 정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납품하던 것에서 뭔가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제작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판가는 약 10% 내외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가격 인상 효과가 그대로 고스란히 파트론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로는 P, 가격 인상 효과였다면 두 번째로는 Q, 양의 성장입니다. 출하량 확대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삼성전자 후면 카메라 모듈 출하량이 약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약 10억 개 이상의 출하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트 출하량으로 21년도 2억 6,500만 대에서 2억 8천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세트당,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AR 글라스, VR 기기 말씀을 드릴 때도 거기에 탑재되는 카메라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에도 카메라 모듈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 휴대폰 한 대당 탑재되는 카메라가 3.3개 정도에서 이제는 카메라 수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3.6개로 늘어난다. 그래서 이 휴대폰 카메라와 관련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기업들에 있어서는 출하량 한 대당 탑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다.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요. 반도체는 바이트, 빗 그로스라고 해서 내가 판매한 반도체의 개수가 아니라 8기가 메모리, 24기가 메모리, 64기가 메모리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모두 다 하나를 판매했습니다. 똑같이 집계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반도체는 빗 그로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면적 출하량,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는 모듈 탑재량이 3.3개에서 3.6개로 늘어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파트론은 P와 Q, 가격과 양의 성장이 모두 다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좀 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 먹거리는 전장 부품 관련된 부분인데요. 글로벌 티어 1, 티어 탑 고객사와
납품하고 있는데 그 고객사 내 점유율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LED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성장성 높은 전기차 1위 업체 쪽으로의 공급 이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파트론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이 기업에 대한 기사 그리고 그간 납품해왔던 내역들이 조금 기사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도 성장성 구체적으로 숫자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1년도 매출액이 1조 3,140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14% 성장성을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7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 가까운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올해의 실적입니다.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2년도 매출을 보면 1조 5,300억 원 수준으로 이 21년도 매출보다 16%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711억 원에서 약 30% 늘어난 920억 원 정도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P와 Q, 가격과 출하량의 성장이 고스란히 숫자에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앞서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 그리고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상승 추세를 이끌어갈 만한 미래 성장 동력, 먹거리, 모멘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바닥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반등을 했고 자회사 합병 이슈가 있었습니다. 옵티맥이라는 자회사를 우회 상장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 흡수 합병을 하면서 흡수 합병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후계 구도, 상속이나 증여와도 같은 맥락으로 후계 구도에 대한 이슈가 좀 소멸이 된 모습입니다. 이마트도 그랬고요. 신세계도 그랬고요. 무언가 상속에 대한, 증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참 희한하게 주가는 지지부진하게 하락했던 기업들이었습니다. 파트론도 마찬가지로 옵티론에 대한 후계 구도에 대한 흡수 합병이 완료되면서 곧장 주가가 상승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 구간에서 횡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인가를 보았더니 역사적으로 되돌림 자리가 현재 12,000원 언저리에서 되돌림이 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연말 시즌에는 되돌림이 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당은 지난해 기준으로 250원 수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약 2% 내외, 혹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350원, 400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러프하게 잡아서 나의 매수 가격이 11,500원을 초과한다 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상 수익 시행을 좀 해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29일이나 30일경에 재매수를 가늠해 보아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나는 10,000원 이하에서 작전 리포트를 시청을 하고 9,000원, 9,500원, 10,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배당도 받고 조정을 받아도 나의 손익분기점을 훼손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으로 최근 수급을 본다면 이 상승의 수급을 이어온 상승의 추세를 이어온 수급은 연기금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 단가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11,500원을 초과하는가 11,500원을 아래에서 잡았는가 그 기준으로 보셔서 조금 보유와 수익 실현의 기준점을 삼아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파트론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